자, 이번 시간에는 중력과 탄성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단 먼저 힘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요. 힘은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작용하는 힘이다. 그리고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힘을 작용했다면 물체의 모양을 바꾸거나 운동 상태를 바꾸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모양 변화를 보면은 종이를 찢거나 고무줄을 늘리거나 철사를 구부리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양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했으면 힘이 작용된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운동상태 변화, 굴러가던 공이 가만히 멈출 때, 그리고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 정지한 자동차가 출발할 때, 정지해 있던 게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있던 것이 반대로 정지하거나 하면 운동상태가 변화한 거죠. 그래서 힘이 작용하면 운동상태가 변화한다. 다음으로 모양과 운동상태가 동시에 변화할 수도 있어요. 축구공을 세게 차면 축구공이 잠깐 찌그러지면서 빠른 힘으로 나아가죠. 그럼 모양하고 운동상태가 둘 다 변화한 거고, 야구공을 세게 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림처럼 잠깐 찌그러지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자동차가 벽에 부딪혀서 찌그러지면서 멈출 때도 차도 찌그러지고 운동하던 게 정지하니까 모양이나 운동상태가 둘 다 변화한 거다. 그럼 힘의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힘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내요. 일단 먼저 힘의 크기.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내요. 힘의 크기가 크다면 화살표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화살표의 굵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힘의 크기는 이 길이만이 연관이 있다. 다음으로 힘의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이다. 그리고 힘의 작용점, 그러니까 힘이 작용한 지점은 화살표의 시작점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를 보면은 힘의 작용점이 여기 시작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에 힘을 가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만큼이 힘의 크기이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 라고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의 단위는 뉴턴이에요. 중력을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을 땄죠. 그래서 1뉴턴이라 하면 질량 100g인 물체를 들어 올릴 때의 무게예요. 만약에 질량이 1000g, 그러니까 1kg가 되면 10뉴턴이 되겠죠. 10배 됐으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중력에 대해서 볼게요.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다. 그리고 이 중력의 방향은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지구의 중심 방향이라는 거는 땅 위에 서 있는 우리 기준으로 연직 아래 방향이다. 연직 아래 방향은 수직 아래 방향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축구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항상 수직 아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아래 방향으로만 중력은 작용한다. 그러니까 운동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중력의 방향은 수직 아래 방향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력의 크기를 볼게요.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크게 작용한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질량과 중력은 비례 관계이다. 질량이 커지면 중력도 커진다. 다음으로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중력이 크게 작용한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지구에 딱 붙어있는 이 물체와 지구와 많이 떨어져 있는 물체가 있다면 질량이 같을 때 이 지구랑 붙어있는 물체가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얘는 지구랑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력도 조금 작아진다. 그리고 달에서의 중력도 알아야 되는데,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배예요. 지구와 달에서 느껴지는 중력이 달라요. 이렇게 각 천체들마다 중력은 다르다. 다음으로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고드름이 아래쪽으로 얼어붙는 거, 물이 아래로 떨어지다가 얼어붙으면 그게 고드름이 되는 거죠. 중력은 수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번지점프를 하면 아래로 떨어진다. 폭포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모두 다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달 같은 경우도 지구가 열심히 계속 당겨주기 때문에 공전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질량과 무게에 대해서 볼게요.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이에요. 그리고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게는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에 반해서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이다. 바뀌지 않는다. 단위는 그램, 그리고 킬로그램으로 쓰고 무게의 단위는 뉴턴이다. 힘의 단위와 같죠.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 힘의 단위와 같다. 그리고 질량의 측정 기구를 보면은 양팔 저울, 윗접시 저울 같이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두 개의 저울이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이미 질량을 알고 있는 추와 비교를 해가지고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런데 무게는 용수철 저울과 안진뱅이 저울로 재는데 물체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늘어나는 용수철의 길이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용수철 저울에다가 물체를 걸면 이 물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 용수철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중력의 크기를 잴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 저울도 마찬가지로 안에 용수철이 어떻게 잘 설계가 되어 있어서 용수철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따라서 무게가 측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량과 무게의 특징을 볼게요. 질량의 특징은 물체의 고유의 양은 변하지 않으므로 측정 장소가 달라져도 질량은 항상 변하지 않는 값이다. 그런데 무게는 반대로 측정 장소에 따라서 물체를 당기는 중력도 달라지므로 무게가 달라진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질량이 클수록 무게도 커져요. 질량이 큰 물체에 중력도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구에서의 물체의 무게를 잴 때는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주면 된다. 질량이 1kg인 물체의 지구에서 무게는 약 9.8N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9.8은 정확한 값인데 문제에 따라서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하라고 10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달에서의 질량과 무게를 볼게요. 먼저 질량은 어딜 가든지 고유한 양이에요. 지구를 가든 달을 가든 물체의 질량은 같다. 그리고 무게는 달에서 지구의 6분의 1배가 된다 했죠? 한번 봐볼게요. 일단 질량을 측정하면은 지구든 달이든 60kg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데 만약에 무게를 측정하면 지구에서는 588 근데 달에서는 98이 나온다. 이게 나온 과정은 60kg에다가 9.8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588N이 지구의 무게인데 달 같은 경우는 이 588에다가 6분의 1배를 해줘서 98N이 나왔다. 이 정도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탄성력에 대해서 볼게요. 탄성력은 모양이 변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다. 그리고 탄성력의 방향은 탄성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한번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이 이 용수철의 원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용수철을 여기까지 당겼어요. 그러면 이 당기는 힘에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해요. 그리고 이 탄성력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생기는 힘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당기는 힘이랑 탄성력이 같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손을 놓게 되면 용수철은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겠죠. 그리고 당기는 힘을 늘려서 10N으로 당기게 되면 탄성력도 더 커져요. 원래 모양으로부터 더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더 강하게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개념을 보면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같다. 옆에서 5N으로 당기면은 5N의 탄성력이 가해지고 10N으로 당기면은 10N의 탄성력이 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크기가 같다. 그리고 탄성체의 변형이 클수록 탄성력이 커진다 라는 것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탄성 한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탄성 한계는 원래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의 한계예요. 이게 뭐냐면 용수철을 너무 심하게 많이 늘려버리면은 용수철 자체가 고장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의 한계치가 존재한다. 그 한계치를 넘어가면은 용수철이 망가질 수 있다. 뭐 고무줄로 생각해도 돼요. 고무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은 끊어지죠. 그러면 그거는 이 탄성 한계를 넘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탄성력의 이용을 볼게요. 컴퓨터의 자판을 누르면은 계속 눌려있지 않고 다시 탄성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오죠. 그리고 장대 높이뛰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장대가 휘어졌다가 다시 펴지면서 점프를 하는 거죠. 이것도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이 탄성력을 이용한 거다. 그리고 뭐 공을 이용한 운동들, 농구를 할 때도 바닥에다가 부딪히면은 다시 위로 올라오죠. 이런 것들이 다 탄성력을 이용한 것이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용수철을 이용한 무게 측정에 대해서 볼게요.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용수철에 매다는 물체의 무게와 비례한다. 보면은 원래 길이가 이만큼이었는데 추를 1개 매다르니 1cm가 늘어났고 2개 매다르니 2cm가 늘어났고 3개 매다르니 3cm가 늘어났죠. 추가 1개일 때는 2N만큼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2개일 때는 4N, 3개일 때는 6N이죠. 그러면 반대로 위로 올라가려는 탄성력도 위로 2N, 위로 4N, 또 위로 6N만큼 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와 용수철에 매다는 무게와 그때 작용하는 탄성력은 모두 다 비례관계에 있다. 오른쪽 그래프도 보면은 추의 무게가 2N만큼 있을 때는 길이가 1cm 늘어나고 4N만큼 있을 때는 2cm 늘어나고 6N 있을 때는 3cm가 늘어났다. 그래서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는 매다는 물체의 무게와 비례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추의 무게만큼 탄성력이 또 작용하고 있다 라는 것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